또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부자가 될까?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는 거를 그냥 바라고 있기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. 일단 부자라는 정의를 먼저 내려야겠죠?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더 이상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삶?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면은 저는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. 돈이 진짜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.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부자인 것 같아요. 딸 부자, 아들 부자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장난감 부자. 하여튼 뭐 행복으로 인해서 뭐 자기 삶이 뭐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부자라는 종류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란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방법? 저 스스로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일단 돈이 많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일을 해야겠죠? 뭐 일을 하든 돈을 벌어야겠죠? 돈을 벌어야지 돈이 생기니까. 어떻게 돈을 버느냐는 정말 다양해서 제가 뭐 일일이 뭘 해서 돈을 벌어라. 저처럼 집을 지어서 돈을 벌어라. 아니면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뭔가를 해야지 돈을 버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는 거를 그냥 바라고 있기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. 뭐라도 진짜 나가서 뭐를 하든 첫 번째 돈을 벌어야 된다. 돈을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돈을 벌면은 그거를 돈을 가지고 써버리면은 버는 의미가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축 또는 재테크 돈을 모으거나 또는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거를 해야 돼요. 저축 같은 경우나 재테크나 뭐 재테크가 좀 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. 아무튼 그래서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제까지 그럼 돈을 그렇게 모아야 되냐? 제가 봤을 때 일단 부자가 되려면은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. 종잣돈.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정말 일하고 그렇게 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모으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만한 목돈이 좀 모일 거예요. 목돈을 모으면은 그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찬스라고 보시면 돼요. 그거를 한 예를 들어서 1억을 정말 열심히 해서 1억을 모았다고 쳐요. 1억을 모았는데 그 1억 모은 돈으로 뭐 자동차를 사거나 멋진 명품 가방이나 시계 같은 거를 사는데 써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 부자가 되는 길은 더욱더 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게 제일 안정적인 투자긴 해요. 사실은 집이라는 게 뭐 부동산이니까 땅의 가치도 그렇고 건물의 가치를 일단 따지지 않는다고 쳐도 집값이 하락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일단 자기 그 모은 돈을 줄어들지 않는 곳에 투자하시거나 재테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동차를 산다고 쳐요.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가 1년이나 혹은 5년, 10년 후에 그 자동차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. 한정판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자동차도 있긴 있어요.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통의 자동차들은 대부분 몇 년 안으로 그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기 마련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. 부동산도 물론 가치가 떨어지기도 해요. 아무 집이나 다 무턱대고 사버리면은 정말 낭패 보기 쉽겠죠. 그러니까 부동산이 전부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종잣돈을 모으면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가치가 있는 곳에 쓰라는 말이죠. 그리고 돈을 계속 그런 식으로 불려 나가다 보면은 돈이 많으면 점점 많아질수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. 예를 들면 딱 봐도 제가 이제 집을 짓는 입장이니까 부동산 뭐 집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. 1억을 갖고 있어요. 1억을 갖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최대 살 수 있는 돈이 5억짜리 집이에요. 그럼 5억짜리에서 내가 어떤 집을 정말 잘 사야지 좋은 집을 사는 건지 고를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집이 한 10채 있다고 봐요.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10개가 있어요. 근데
만약에 5억이 있어요. 5억이 있는데 대출을 또 받으면은 10억짜리 뭐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10억짜리 집이라고 꼭 10억을 살라는 게 아니고, 그럼 10억짜리 집 안에서 5억짜리 집이 될 수도 있고 6억짜리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7억짜리 집이 될 수도 있고 8억짜리 집이 될 수도 있고, 그 집을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다양해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보는데 10채밖에 볼 게 없었어요. 근데 10억이 있으면은 볼 수 있는 거는 그 뭐 10채에서 2배니까는 5억에 2배니까는 뭐 20채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100채? 200채?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집들이 늘어날 거예요. 그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. 뭐 물론 그 중에서 뭐 좋은 집이랑 나쁜 집은 당연히 가려야겠지만 5억짜리 집에서 5억짜리 10채 중에서 고르는 거랑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뭐 한 100채 중에서 고르는 거랑 엄청나게 그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만큼 공부를 더 한다면은 리스크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정말 돈이 많은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. 돈이 안 될 거는 안 해버리고, 그 중에서 돈이 되는 것들을 고를 게 많아지니까 돈이 되는 것들을 골라서 돈이 되는 것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뭐 워렌 버핏이 얘기하잖아요. 자기는 진짜 주식만큼 쉽고 안정적인 게 없다. 돈이 그만큼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안정적인 주식에만 투자를 해도 손해를 안 보는 거겠죠. 근데 뭐 정말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, 뭐 집도 제가 봤을 땐 저도 진짜 큰 뭐 아파트 개발사라던가 큰 단지 개발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정말 개미 빌더예요. 이런 뭐 개미 투자자들은 할 게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정말 그 조그만 기회 안에서 최대한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렇게라서도 진짜 돈을 벌어서 그 위에 조금이라도 윗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. 정말 살기 어렵죠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억을 모아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.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. 근데 그 1억을 가지고 정말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써버린다? 그러면은 나중에 10억, 20억 막 그런 쪽으로 더 나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. 뭐 사람들이 복권? 저도 사실 복권을 많이 사봤어요. 근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. 복권을 기대하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. 내가 돈을 쓰면서 부자가 되길 바란다는 거는 정말 복권 당첨되는 일? 돈을 쓰다가 정말 복권에 당첨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뭐 부자가 되려면은 일단은 일해서 돈을 벌고,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하고, 재테크를 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점점 더 계속 큰 돈을 만들어 나가면은 될 것 같아요.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인내와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내가 돈을 얼마만큼 어떻게 모을 건지,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것도 사실은 적성에 맞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내가 돈 모으는 재미가 있고 또 그런 어떤 돈을 모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갈 생각이 없다면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돈 모으기 전에 뭘 목표로 하는지 그것부터 세우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. 뭐 무역을 한다든지, 뭐 사업, 치킨집을 한다든지, 그리고 잘 나가는 학원 강사가 된다든지, 유튜버가 된다든지, 어떤 방식으로도 뭐 부자가 될 방법은 정말 많은 것 같은데, 뭐든 해서 일단 돈을 벌어서 모아서 재테크를 하셔서 더 그 돈으로 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